네, 안녕하세요. 저 이용노 교수님 연구실의 이승찬이라고 하고요. 오늘 발표할 내용은 Easy Emotion Recognition Using DGCNN이라고 하고, 이제 페이퍼는 다음과 같은 페이퍼를 리뷰를 해봤습니다. 제목이 Easy Emotion Recognition Using Dynamic Graph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이라고 해서, 이제 그래프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다이나믹하게 학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 논문에서 알고리즘을 제안을 했고, 이제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이지 이모션 리코그니션을 하는 문제를 이제 푸는 그런 내용을 이제 이 페이퍼에서 담고 있고요. 이 논문은 이제 2018년 3월에 게재된 논문이고, 이제 IEEE 트랜잭션 온 오펙티브 컴퓨팅이라는 저널에 이제 게재가 됐는데, 이 저널이 임팩트 팩터가 굉장히 높은 저널이더라고요. 일단은 이 논문을 발표하게 된 거는 이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하도 이거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연구하던 분야는 이제 뇌파 신호, EEG 신호 기반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그런 걸 연구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하고 EEG하고 어떻게 같이 만나는 그런 페이퍼가 없을까 이게 조사하다가 이제 이런 페이퍼를 발견하게 돼서 이 논문을 많이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메인 컨트리뷰션은 채널 정보가 있는 EEG 신호의 채널 간 관계를 고려할 수 있는 그래프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제안을 했는데, 이 알고리즘은 이제 에이전시 매트릭스를 학습 전에 미리 정해두는 기존 방법에 비해서 이제 실제 관계성을 고려해서 이 매트릭스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다이나믹 그래프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기법을 구현을 했다는데, 이제 컨트리뷰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사람의 감정 상태를 유발시켰을 때 나타나는 EEG를 획득한 EEG 데이터셋이 있는데, 이제 그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풀어봐서 이제 그 성능을 평가했다. 그것이 이제 메인 컨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프에 대해서 뭐 간단히 얘기 드리면, 이제 유클리디안 그리드로 표현할 수 없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이제 논 유클리디안 데이터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네트워크 비선형적인 이제 관계성을 가지는 그런 데이터를 얘기를 하는데, 이제 주로 많이 볼 수 있는 게 이제 소셜 네트워크나 브레인 스트럭처 그리고 텔레커뮤니케이션 같이 이제 서로 간의 관계성을 갖고 뭐 통신을 하거나 뭐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뭐 그런 경우의 데이터셋을 예를 들 수 있겠고요. 이제 브레인 스트럭처도 나오는데, 이제 뇌에서는 이제 뇌 각 부위가 하는 역할이 다 다른데, 각 부위에서 신호를 재는 것을 이제 보통은 이제 EEG의 경우는 그 전극을 이제 두피에 부착을 해서 이제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뇌 신호를 이제 분석하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시간축이나 주파수축으로 많이 분석을 하게 되는데, 뇌 신호는 이렇게 다양한 부위의 채널 그 전극을 부착을 해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채널 정보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이제 토폴로지컬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정보를 사용해서 그런 정보를 이제 부가해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를 풀면은 이제 더 좋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 데이터의 예제로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 컨볼루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기 전에, 이제 컨볼루션은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1D 컨볼루션하고 2D 컨볼루션이 있는데, 이제 1D 컨볼루션은 이제 보통 이제 시간축에서 이렇게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시간축에 대해서 이제 컨볼루션 하는 그런 형태가 있고, 이제 2D 컨볼루션은 이미지에서 많이 쓰이는데, 이런 커널을 가지고 그 커널을 이제 엘리멘터리 멀티플라이를 한 다음에 다 더해주는 방식으로 이제 컨볼루션 연산을 취합니다. 이제 그러면은 그래프에 이제 컨볼루션 하는 그런 컨셉을 적용을 하고 싶은데, 이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그래프를 컨볼루션 할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문에 간략히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그래프 컨볼루션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컨볼루션의 기본 컨셉을 먼저 되짚어 보면은, 이제 컨볼루션은 이제 퓨리에 트랜스폼을 컨볼루션 연산의 경우 이제 이런 경우로 F 별표 G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것의 경우 이제
퓨리에 트랜스폼을 거친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는 이제 곱셈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위키디피아의 컨볼루션 디오렘에 이제 참조하면 이런 수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F라는 표현이 이제 퓨리에 트랜스폼이고 이제 이런 퓨리에 트랜스폼 연산을 고치면 어떤 타임축 시그널이 이제 프리퀀시 축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곱셈 연산을 한 다음에 그것이 시간축에서 이제 컨볼루션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을 다시 역변환을 하면은 이제 어떤 시그널 이제 컨볼루션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경우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트랜스폼을 할 수 있으면은 컨볼루션 할 수가 있겠다 이런 컨셉을 이제 그래프 컨볼루션으로 이제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 컨볼루션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그래프 라플라시안이라는 연산자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연산자의 정의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L은 D-W인데 여기서 D는 디그리 매트릭스라고 하고 W의 경우 에이전시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이제 디그리 매트릭스의 경우 어떤 노드가 몇 개의 연결성을 갖는지 그러니까 여기 1번 노드의 경우 이렇게 두 개의 연결성 가지니까 2로 표현되고 이제 두 번째 노드는 이제 세 개의 연결성 가지고 있으니까 3으로 표현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이고널한 엘리먼트에 이렇게 연결성의 개수를 이제 표기하게 되고요. 에드전시 이제 매트릭스의 경우 각 노드의 연결성을 노드 간의 연결성을 이제 표시하는 매트릭스인데 첫 번째 엘리멘트가 이제 다섯 번째하고 두 번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와 이제 다섯 번째가 이렇게 1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D-W라는 연산을 해서 이제 라플라시안 매트릭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매트릭스의 경우 이제 다이고널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다이고널한 엘리멘트리에 이제 연결성의 개수를 가지고 있고 이제 엣지가 연결된 정보에 대해서 이제 -1로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거기에 이제 성질에 대해서 이제 이 매트릭스의 경우 이제 시메트릭한 그런 특성 가지고 있고 이제 파지티브 세미 디피니트라고 하는 특성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 매트릭스가 이제 시메트릭하기 때문에 항상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이제 오소고날 매트릭스로 대각화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선형대 수학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오소고날 다이고널라이제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성질을 이용하면 이제 그래프 엘리먼트리 오소고날 컴포넌트를 이제 찾을 수 있다. 이 부분을 이제 응용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매트릭스가 어떤 성질을 갖느냐 하면 아래 레퍼한 이 사이트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제 에너지가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부드럽게 노드를 따라 확산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이제 매트릭스고요. 이제 이를 이용해서 노드 피처들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이제 나타낼 수가 있게 된다.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래프 형태에 대해서 이제 그래프 라플라시안으로 나타낸 것이고 이제 이것은 이제 그래프 라플라시안을 이제 제곱한 형태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이제 일직선으로 이어진 여기에 이제 그래프 라플라시안하고 라플라시안의 제곱에 해당하는 이제 그림을 보면 이제 어떤 지점에서 어떤 인풋이 공급이 되면 이것이 어떻게 확산이 되는지 대각선에 먼저 1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제곱을 하게 되면 이제 값들이 0하고 1하고 변하게 되고 이제 나머지도 이렇게 약간 확산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 사이트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직 잘 와닿지는 않아서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프 컨볼루션을 이제 이 행렬을 가지고 어떻게 구현하냐. 그래서 스펙트럴 임플라이 아이겐 디컴포지션 오브 그래프 라플라시안 L이라고 요 사이트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이겐 디컴포지션하고 이제 스펙트럴 디컴포지션하고 어떻게 다르냐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아이겐 디컴포지션의 경우 어떤 행렬의 엘리먼트리 오소고날 컴포넌트를 찾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오소고날 컴포넌트란 게 결국은 오소고날 베이시스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스펙트럴 디컴포지션의 경우 이제 퓨리엘 트랜스폼을 대표적인 예로 볼 수가 있는데
퓨리에 트랜스폼과 같이 어떤 특정 베이시스로 신호를 레프리젠테이션 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의 공통점을 보면 아이겐 디컴포지션의 경우 오소고날 베이시스, 그리고 스펙트럴 디컴포지션의 경우도 어떤 특정 베이시스인데 여기서도 결국은 오소고날 베이시스를 찾는 그런 디컴포지션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이겐 디컴포지션으로 이제 라플라시안 매트릭스에서 이제 오소고날 컴포넌트를 찾아보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L이라는 그 라플라시안 매트릭스를 이제 아이겐 밸류 디컴포지션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요 가운데 이 부분은 이제 아이겐 밸류를 담고 있는 이제 다이고날 매트릭스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오소고날 베이시스인데 결국 이것이 이제 퓨리의 베이시스로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식으로부터 그래프 퓨리의 트랜스폼을 유도를 하게 되는데, 어떤 트랜스폼은 이제 이게 퓨리의 베이시스니까 주파수 영역으로 넘기는 이제 X 해세 트랜스폼 과정은 결국 트랜스포즈 곱하기 X라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인버스 트랜스포메이션도 또 이와 같은 식으로 나타내게 되는데, 여기서는 U의 트랜스포즈가 U의 역행렬하고 같기 때문에 이 부분 이제 선형대 수학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L 매트릭스가 시메트릭하기 때문에 이런 성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버스 트랜스포메이션도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그널 X와 Y의 그래프 컨볼루션을 구현을 했을 때 이제 그 연산은 이제 별표 G라고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X와 Y 신호를 넘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다말드 멀티플라이라고 하는데, 이제 매트릭스에서 각 엘리먼트끼리 곱셈을 하는 연산을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이를 다시 역변환을 해서 결국은 X와 Y의 그래프 컨볼루션을 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 컨볼루션하고 이제 스펙트럴 그래프 필터를 이제 연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제 그래프 컨볼루션을 이용을 해서 스펙트럴 그래프 필터라는 것이 어떤 Y라는 어떤 인풋 X에 이제 L을 필터링한 것을 곱해서 Y를 구하는 과정이고요. 이 L이라는 것은 전 PPT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할 수가 있고, 이 부분을 이제 G 연산자를 이제 결국은 G 연산자를 이제 이 안쪽으로 넣게 되는데, 안쪽으로 넣어서 이제 결국은 이 아이겐 밸류를 갖고 있는 이 연산자의 G 연산을 이제 필터링 연산을 취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결국 이 부분은 이런 변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 입력 X에 대한 스펙트럴 필터링한 Y에 대해서 결국 이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의미하는 바는 그래프 필터링이 G 연산 이제 다이고널라이제이션 매트릭스의 컨볼루션으로 나타낼 수 있음을 이 논문에서 증명을 하고 있고요. 이제 결국은 인풋 X하고 결국 이 묶음의 컨볼루션 연산이 결국 스펙트럴 그래프 필터로 나타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라플라시안 매트릭스 L이 이제 뜨전시 매트릭스 W부터 왔기 때문에 이제 W를 채널 간에 옵티멀 에이전시를 담고 있는 W 별표로 이제 가정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이 W 이 별표를 이제 얻는 과정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먼저 이것을 가정을 한 다음에 이걸 이제 스펙트럴 그래프 필터링으로 나타나게 되면 이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제 W 이 별표 연산자가 들어가 있는 이것이 결국은 이것을 이용해서 L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스펙트럴 그래프 필터링에서 L 연산자에 이제 라플라시안 매트릭스 L에 이제 별표가 붙게 되고, 이것을 이제 앞전에 이 연산을 분해했을 때 이와 같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체비셰프 폴리노미알로 이제 근사를 하게 된다고 하는데, 테일러 급수처럼 어떤 함수를 이제 연산이 편하도록 분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키디피아에 이제 찾아보면 체브셰프 폴리노미알이 이런 식으로 이제 다항식으로 가는 이런 형태로 분사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매트릭스에서 이 매트릭스는 이제 이 다이고날 성분만 갖고 있는 매트릭스인데, 그것을 이제 여기에 개수를 이제 체브셰프 폴리노미알로 분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매트릭스는 이제 노멀라이즈한 형태가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결국은 이제 스펙트럴 그래프 필터링으로 옵티멀 에드전시 이제 매트릭스 W를 이제 찾는 과정을 이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데, 결국은 앞서 이 식이 이렇게 근사화가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시그마 K는 0에서 K-1까지 이런 형태의 식을 이제 총 더한 거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다이고널한 성분에만 이런 컴포넌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세타 K, TK가 이렇게 다이고널 컴포넌트에 이렇게 앞에 다 들어가게 되고, 이게 K는 0에서 라지 K-1까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거기로부터 이제 GCNN 모델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연산이 결국은 알고리즘을 표현했을 때 이런 그림으로 나타내지고, 이런 시그마 연산이 결국은 이렇게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스펙트럴 그래프 필터링을 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체브셰프 폴리노미알로 근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세타 0, t 0부터 이제 세타 k, tk로 이렇게 이 시그마에 해당한 이제 k 0부터 라지 k 마이너스 1만큼 이렇게 나타내게 되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통과하고 레루 액티베이션 사용해서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와 이제 소프트 맥스를 사용해서 이런 모델을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각 노드의 경우 EEG 채널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EEG 채널마다 이제 5개의 프리퀀시 밴드가 있습니다. 이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세타 이렇게 밴드가 각각 있고, 그러니까 한 노드의 이제 디멘전이 5차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컨볼루셔널 레이어는 각 프리퀀시 밴드에서 디스크리미네이티브한 피처를 러닝하는 그런 과정이고, 이제 레루 액티베이션 사용한 것은 이제 논 네거티브 아웃풋을 위해서 이런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DGCNN 모델을 어떻게 학습하느냐 했을 때, 이제 로스 펑션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해서 정의를 했고, 여기서 소문자 L은 액추얼 라벨이고, L의 P는 이제 프레딕티드 라벨, 그리고 거기에 크로스 엔트로피를 계산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라지 세타는 이제 모델 파라미터를 얘기하는데, 거기에 이제 레귤라이제이션 웨이트를 이제 곱하는 형태로 이제 로스 펑션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로스 펑션을 이제 미분을 하게 되는 경우, 이제 각각의 엘리멘트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형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체인 룰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내진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W 매트릭스 이제 업데이트하는 과정은 이렇게 되고, 이제 여기서 B의 경우 이제 러닝 레이트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DGCNN 트레이닝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처음 단계에서는 이제 에드전시 매트릭스 W와 그리고 아들 파라미터를 먼저 세팅을 하고, 그리고 이제 W 매트릭스를 레귤라라이징 하고, 이제 레루 액티베이션 그리고 라플라시안 매트릭스를 계산을 하고, 이제 이것을 노멀라이즈해서 체브셰프 폴리노미알을 구한 다음에 폴리노미알에서 이제 이런 그 중요 파라미터인 세타 k, tk의 이제 시그마 결합한 이 형태를 이제 찾아내게 됩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컨볼루셔널 리절트를 얻고, 그리고 레루 오퍼레이션을 하고, 그리고 이와 같은 로스 펑션을 이용해서 업데이트하게 되고, 이것을 이제 컨볼지할 때까지 수행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데이터셋의 경우 이제 퍼블릭하게 구할 수 있는
이모션 EEG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15명의 서브젝트가 있고, EEG 채널은 이제 62 채널이 있고요. 태스크의 경우는 이제 어떤 비디오를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각 비디오의 경우 네거티브, 포지티브, 뉴트럴 이런 감정을 이제 유도하는 그런 비디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각 세션이 이제 15 트라이얼 동안, 그리고 3개 세션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이제 토탈 45 트라이얼의 데이터셋이라고 합니다. 이제 익스페리먼트는 이제 서브젝트 디펜던트하고 서브젝트 인디펜던트 익스페리먼트를 각각 해봤다고 나오는데, 이제 서브젝트 디펜던트 익스페리먼트에서는 한 세션 한 명의 데이터의 한 세션 데이터셋을 9개 트라이얼, 6개 트라이얼로 이제 서로 나누게 되고, 각 트라이얼을 이제 9개는 트레이닝 셋, 6개는 이제 테스트 셋으로 이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에큐러시를 각 세션, 각 피험자마다 이제 획득하게 되고, 이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세 세션의 데이터가 있다고 했는데, 요 논문에서는 이제 2세션 동안의 클래시피케이션 에큐러시와 스탠다드 디베이션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피처를 이제 쓸 수가 있는데,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피처는 이제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 피처가 있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엔트로피, 디퍼런셜 엔트로피, 디퍼런셜 어시메트리 피처, 레이셔널 어시메트리, 디퍼런셜 코절리티 피처, 뭐 이런 다양한 피처를 입력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피처들을 이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세타 밴드에서 이제 각 뽑아내기 때문에, 처음에는 62 채널이지만 이런 DASM, RASM 이런 피처를 사용했을 때는 27개의 채널로 이제 줄어듦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DCAU 이런 피처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더 줄어들어서 23개의 피처 스페이스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서머리를 해보면, 피처 타입을 총 5개를 사용했고, 이제 프리퀀시 밴드는 이제 또 5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피처 타입을 5개의 프리퀀시 밴드에서 이제 뽑아 놓은 거고, 이제 그것을 학습하기 위해서 이제 딥빌리프 네트워크, 그리고 서포트 벡터 머신, 그 GCNN, DGCNN을 각각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GCNN은 이제 미리 설정된 에드전시 매트릭스 W를 업데이트 없이 사용했다고 제가 파악을 했는데, 미리 설정된 에드전시 매트릭스가 이제 이런 형태로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업데이트 없이 사용했다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업데이트를 사용을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약간 불분명한 것 같고요. 이제 DGCN은 이제 이 제안한 알고리즘에서는 이 에드전시 매트릭스를 이제 옵티멀한 업데이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최적의 이제 W 매트릭스를 찾는 그 알고리즘이 이제 제한돼서, 이제 그런 채널 정보를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다이나믹하게 러닝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이 리절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피처 타입이 이렇게 5가지가 있고, 이제 델타, 세타,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5개의 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이제 DBN, SVM, GCNN, DGCNN 이렇게 4가지가 각 피처마다 이렇게 계산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피처 중에서는 이제 DE 피처, 그러니까 DE 피처가 이제 디퍼런셜 엔트로피 피처가 가장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감정 상태의 클래시피케이션 에큐러시가 이제 더 높은 대역으로 갈수록 더 높아짐을 이제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큐러시가 가장 높은 것은 이제 5개의 대역을 함께 사용했을 때가 가장 높게 나온다고 논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젝트 인디펜던트 익스페리먼트를 추가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제 그 방법은 이제 리브원 서브젝트 아웃 메소 크로스 밸리데이션 스트래티지를 사용을 했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5명의 서브젝트 중에서 14명의 서브젝트는 데이터셋은 이제 트레이닝으로 보고 이제 한 명은 이제 테스팅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리절트를 이제 DGCNN에 대해서만 이제 평가를 해봤는데 앞서 이제 서브젝트 디펜던트한 성능보다는 좀 많이 떨어짐이 볼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이 프리퀀시 대역에서 이제 좀 더 좋은 성능이 나오고 결국 이제 모든 대역을 함께 사용했을 때 이제 79.95%까지 이제 에큐러시를 획득할 수 있었다, 이렇게 논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 자체가 이제 서브젝트 인디펜던트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서브젝트 인디펜던트 익스페리먼트를 이제 트랜스퍼 러닝 관점에서 이제 다른 알고리즘들과 추가적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뭐 여러 가지 TCA, KPCA, 트랜스덕티브 SVM, 트랜스덕티브 파라미터 트랜스퍼, 뭐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같이 비교를 해봤는데 아마 이 방법들은 트랜스퍼 러닝 알고리즘 같고요. 이제 비교했을 때 이제 DGCNN이 에큐러시가 높으면서도 이제 스탠다드 디베이션도 다른 메소드보다 더 적은 스탠다드 디베이션을 가져서 이제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컨트리뷰션은 이제 기존의 GCNN 방법은 에드전시 매트릭스 W를 이제 프리디파인드해서 사용하지만 이럴 경우에 이제 노드 간 관계성에 대한 옵티멀한 업데이트가 불가하고 이제 제한한 알고리즘의 경우 에드전시 매트릭스 W를 옵티멀하게 업데이트 방법을 보완해서 채널 간의 인포메이션을 좀 더 고려한 다이나믹한 그래프 컨볼루션한 뉴럴 네트워크 방법을 이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퍼블릭한 EEG 데이터셋에 적용하고 성능 향상을 확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또 퓨처록을 언급하기를 W 매트릭스의 다이고널 엘리먼트가 채널의 컨트리뷰션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채널이 가장 클리피케이션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나타내고 그것을 이용해서 좀 더 높은 정확도를 가지는 연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EEG 데이터셋의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데이터셋의 양이 적기 때문에 러닝에 부족할 수가 있고 이 문제를 이제 추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 뭐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